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아보는 증시 파워10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일주일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양 시장이 모두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가 0.7% 가까이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결국에 2,60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어제까지 지지를 하던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6,600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0.7%대 하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8거래일 정도 계속 상승하는 코스닥이었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에다가 간밤에 미국 증시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다우지수는 계속 올랐지만 어제 미국 뉴욕 증시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고 특히 테슬라가 10% 가까이 급락세가 나왔고 넷플릭스도 역시 급락세, 대부분의 기술주들이 좋지 않은 흐름이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우리 시장도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오늘 하루였는데요. 자, 우리 시장은 양시장 오늘 외국인 기관이 함께 매도하면서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지수의 상황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떻게 시장에 대응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종목을 보시면서 이런 하락장에 오히려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을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저희가 그런 종목들 오늘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종목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증시 파워10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있는 종목인데 아니면 관심이 생겨서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은 항상 열려 있고요. 그리고 샵 3772번 문자로도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자세하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실 겁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종목도 얻어가시고 궁금증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휴먼자산운용의 윤여민 이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사님은 또 뵙고 이번 주에 두 번 나오셨고 하창원 본부장님도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오셨죠? 네. 네, 좋습니다. 두 분이 그러면 어떤 종목을 심사숙고해서 가지고 오셨을지 첫 번째 10가지 종목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의 픽은 인텍플러스를 시작으로 펄어비스, 재룡전기, 삼성전기, MBT 이렇게 5가지 주셨고요. 윤여민 이사의 픽은 현대제철, LG에너지솔루션, 클리오, 네이버, HL만도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선정을 해 오셨습니다. 이 10가지 가운데 혹시 보시는 분들, 시청자분들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내가 관심이 생겼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데 팔까요? 아니면 계속 끌고 가도 될까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이런 구체적인 질문도 좋습니다. 저희에게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으로 문자로 궁금한 점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를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은 오늘은 하창원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가겠습니다. 네, 인텍플러스를 인텍플러스. 좀 들고 왔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핫하게 주가가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게요. 가는 종목이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 및 2차 전지에 대한 검사 장비 기업인데요. 최근에 시장을 단연 끌고 가는 종목군들이 반도체와 2차 전지죠. 그래서 간밤에 테슬라에 좀 약간 조정이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오늘 관련된 대부분의 종목
종목군들도 상승력이 나온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일단 반도체 검사 장비 매출이 일단 90%이기는 합니다. 사업부도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눠져 있는데 일단 패키지 검사와 이제 기판을 검사하는 것 그리고 디스플레이와 2차전지 검사 쪽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두 가지 영역 중에서 반도체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지만 2차전지의 사업부를 조금 갖고 있다는 건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AI 반도체가 최근에 굉장히 핫하고 뭐 오늘 장에서도 이제 AI 관련된 종목군 특히나 의료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엄청나게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좀 캐파 증설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2차전지 장비에서도 올해 역대 최대 수주가 조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자동 검사 장비 쪽에서의 좀 수요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단일 계약 규모로 300억 이상짜리 규모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단일 계약으로는 좀 최초로 기록을 한 거거든요. 앞으로의 뭐 검사 장비에 대한 수주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 쪽과 2차전지 양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텍플러스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와 2차 전지의 두 가지를 함께 갈 수 있다라는 의견 모멘텀으로 설명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은 첫 번째 어떤 종목이죠? 네, 첫 번째 현대제철 한번 좀 말씀을 현대제철.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철강 쪽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을 좀 보내고 있는데 일단 뭐 실적 시즌 관련된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그래도 2분기 실적 제가 볼 때는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 한 4,420억 정도를 좀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 어떤 수치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를 좀 이제 뛰어넘는 그래서 전분기 대비했을 때는 32% 이상의 좀 성장을 예상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연강 제품이 아무래도 좀 성숙에 돌입한 부분도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공격적인 제가 볼 때는 판매 전략에 힘입어서 판매량 같은 경우도 지금 한 500만 톤 정도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회복이 되면서 어느 정도 좀 실적에 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는데 2분기 실적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전기료 제품뿐만 아니라 지금 스프레드 확대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3분기 자체는 약간의 좀 제가 볼 때는 좀 비수기라든지 네. 또 이제 봉연강 제품의 어떤 개설적 비수기에 따라서 조금은 좀 우려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제가 볼 때는 좀 제가 3분기 관련된 실적은 분명히 좀 우려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6월이든 7월 쪽에 지금 가격이 좀 인하 발표가 되면서 이에 따른 제가 볼 때는 실적에 대한 하락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현재 주가는 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PER 0.23배 수준으로 너무 과도한 저평가이기 때문에 이분은 체크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현대제철까지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철강주 중에 현대제철 참 못 가고 있는데 조금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고요. 자, 이번에는 하창훈 본부장님 두 번째 종목 뭐죠? 네, 펄 어비스입니다. 펄어비스. 네, 최근에 이제 게임주들이 약간의 바닥권에서 좀 꿈틀거리는 종목군들이 그러게요. 늘어나고 있어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게임쇼 관련된 이벤트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8월 달에 게임스컴이 있죠. 여기에서 이제 네오이즈가 이제 굉장히 좀 핫하게 이슈가 생겼고 주가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력이 나왔는데 펄어비스도 지금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이 있죠. 지금 붉은 사막 관련된 영상이 오픈이 될 예정인데 여기서 이제 뭐 상관왕을 했을 때 굉장히 좀 큰 폭으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펄어비스에 대한 좀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뭐 이런 게임 IP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강력한 편인데 네. 게임이 계속적으로 이제 코로나에 대한 영향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게임 개발들이 연기가 됐었고 신작 출시가 상당히 지연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부담감이 있었는데 일단 뭐 붉은 사막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 판매량 같은 경우도 뭐 상당히 늘어났고 누전 판매량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소니 쪽에서 지금 펄어비스 사업 제휴건이 있었거든요. 이게 바닥권에서 이슈가 있었고 거기서 주가에 좀 우상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아마 독점적으로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됐을 때 이제 지분 인수들을 좀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서 만약에 3자 배정에 대한 유상증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흐름들이 가시화가 되면 될수록 또 다른 주가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뭐 게임주는 하반기로 갈수록 일단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게임주 중에 펄어비스 요즘 좀 꿈틀거리고 있는데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윤여민 이사님의 두 번째 종목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뭐 LG 에너지 솔루션 한번 LG 좀 엔솔. 말씀을 좀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약간 저점을 다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오버행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 2분기 실적 시즌과 관련된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하반기의 전망을 좀 해보게 된다고 하면 일단은 뭐 매출액 같은 경우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아웃퍼폼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실적 관련된 부분들 약간의 좀 해석은 약간의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전년 동기 대비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그래도 3배 이상 늘어나면서 한 100억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작년에 한 2천억이 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잠정 매출 같은 경우도 한 8조 7천억 이상이 좀 예상이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지금 한 73% 증가한 모습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실적과 관련돼서는 분명히 아웃퍼폼에 대한 부분 예상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미국의 세액 공제 관련된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영업이익률에 관련된 부분에 좀 약간 키워드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유럽 고객사항에 대한 어떤 물량이 좀 감소되는 부분들 여기에 또 얼티엄 세일즈 같은 경우 양산 일정이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실적이 좀 아웃퍼폼에도 불구하고 좀 하반기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볼 때 체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볼 때 배터리 제조뿐만 아니라 지금 이 생산 어떤 AS까지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된 부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0.72% 정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함께 지켜보겠고요.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재룡전기입니다. 재룡전기. 사실 뭐 제가 변압기 종목은 한 번씩 싹 다 좀 소개를 드렸었는데 네네.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었죠. 근데 이제 이번 한 주 정도 좀 주가가 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조금 변압기 종목군들을 눌림목 매수를 해보시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은 실적은 단연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지금 10년 내 변압기 사이클이 온 상황이고 미국 쪽에서 특히나 25년과 40년짜리 변압기가 굉장히 노후가 많이 됐기 때문에 교환을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뭐 신재생이라든지 이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시기 자체가 단기간에 끝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도 25년부터 뭐 많게는 45년까지 지금 시장 전망치로는 23년 대비 50년이 지금 한 60배 이상 커지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변압기를 계속적으로 설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뭐 충전소 인프라 같은 경우도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죠. 전기차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 베이스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배당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2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21년 대비 3배가 늘어났거든요. 근데 실적 자체가 굉장히 퀀텀 점프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배당 부분에서도 상당히 늘어날 수 있고 뭐 절대적인 금액 자체는 작지는 않지만 어쨌든 회사에서 주주 환원 정책도 강력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황과 주주 환원 정책 두 가지를 모두 다 좀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재룡전기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의 세 번째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클리오 한번 좀 클리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좀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는 종목들에 대한 제가 볼 때는 검색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죠.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2분기 연결 매출 같은 경우 한 807억 원 정도, 영업이익 한 66억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51% 이상 늘어난 수치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이제 국내 리오프닝 관련된 효과 좀 상당히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국내 핵심 온라인, 오프라인을 좀 통해서 사실 눈높이가 좀 상당히 올라가는 사실 침투력이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실적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해외 비출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본이나 중국 쪽에서 매출은 살짝 좀 감소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미국과 동남아시아가 어느 정도 커버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온라인 매출을 중심으로 좀 급증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동남아의 경우는 좀 드럭스토어를 좀 중심으로 해서 유통 채널이 좀 확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실적을 좀 2분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영업이익 한 257억 정도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했을 때 44% 이상 좀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결국 실적 관련된 부분은 이 회사는 계속해서 지금 이제 매년 경신을 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좀 기선반영된 주가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업사이드 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눌림목에서 어떤 매수가 좀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클리오까지 윤여민 이사님의 세 번째 종목 확인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허창원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으로 갈 텐데 삼성전기를 네. 주셨잖아요. 삼성전기 근데 유튜브에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원님, 아이디가 원님이신 분이 안녕하세요. 삼성전기 오래 기간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목표가를 얼마로 잡으면 좋을까요? 보고 계신가요? 라고 궁금한 점을 질문 주셨고 그리고 그 목표가까지 도달하는 기간도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은 사실상 기간은 뭐 저는 아무도 모른다. 그쵸.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종목은 사실 장투를 좀 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네네. 그래서 운용 기간을 너무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주수를 모아갈 것이냐, 그 포트폴리오를 세우시는 게 조금 더 좋은 판단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컴포넌트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이슈가 되면, 이제 파워 인덕터죠. 그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주가에 좀 강력한 상승력이 나왔지만 지금 좀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는 계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뭐 MLCC 업황은 사실상 뭐 계속적으로 조금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뭐 고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상당히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실적 부분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IT 수요가 사실상 지금 엄청나게 좋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점진적인 회복 흐름들을 조금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판매 단가 자체는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이익 방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저는 파워 인덕터를 좀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네. 지금은 현재는 100개 정도가 필요한데 한 대당 이게 이제 2배 가량 늘어날 그런 상황이고요.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연평균 뭐 8에서 13% 정도씩 국내적으로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장 부분이 지금 LG전자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전장 부분에서의 얼마나 좀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는지를 좀 핵심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실 주가의 탄력도는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좀 첨언을 드리겠고요. 땡 받으면서 일단 목표가 같은 네. 경우는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1차로는 18만 원 정도까지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님, 저희가 목표가 일단은 좀 잡아드렸으니까 잘 챙겨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기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 윤여민 이사님의 다음 종목 뭘까요? 네 번째 종목 네이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AI 테마가 상당히 강하게 좀 불고 있죠. 특히 이제 의료기기를 시작으로 해서 특히 AI 같은 경우는 뭐 전통 제약 바이오라든지 또 최근에 보게 되면 자율주행 관련된 쪽까지도 좀 확장되는 모습, 뭐 컨텐츠라든지 이런 쪽도 있는데 결국 저는 이제 이 AI의 끝판왕은 네이버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 하이퍼클로버 X와 관련된 부분들, 뭐 최근에 출시 연기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결국은 출시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챗 GPT 어떻게 보면 대항마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실적과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2분기에 지금 매출은 한 2조 5천억 정도, 영업이익은 한 3,600억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서 시장 기대치 좀 부합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봤을 때 실적이 좀 어떻게 보면 호실적이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다시 한번 광고라든지 이런 비즈니스를 다시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는 광고 같은 좀 이런 비용을 좀 많이 줄입니다만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살아난 시기에서는 광고를 늘릴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호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좀 그런 부분으로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하이퍼클로버 X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데이터베이스, 특히 네이버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맛집이라든지 뭐 지금 지도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고유의 제가 볼 때는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챗GPT하고도 충분히 좀 대결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이버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하차원 본부장님 다섯 번째 종목이요. 네, MBT입니다. MBT. 네, 이 종목도 이전에 한번 소개를 드렸었던 상황이었는데 네. 뭐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단기 갭 정도는 메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한번 좀 접근을 해보신다라면은 한 7,800원 라인 때까지는 하방 열어놓고 분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포인트를 좀 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오퍼월 이 에디슨 오퍼월 시장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데
뭐 미션을 완수하면 이제 포인트를 받는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장 점유율이 45%고 최근에 이제 카카오와 독점적으로 뭔가를 한다라는 이제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주가의 탄력도가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좀 독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뭐 MAU 같은 게 월간 이용자 수도 거의 뭐 1,000만 명 이상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매력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기업을 주목하는 건 뭐 카카오와 독점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웹툰 쪽입니다. 웹툰이 지금 뭐 유럽 쪽에 있는 지하철에서도 광고에 우리나라 뭐 화산기한이 이제 웹툰 사진이 들어갈 정도로 우리나라 웹툰이 핫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이제 해외 파트너사 그리고 포인트적인 부분에서 좀 메리트가 상당히 좀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리워드 광고 쪽에서도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혜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수급적인 부분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MBT 5번째 종목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의 5번째는요. 네, HL 만도 좀 말씀을 HL 만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2분기 실적 좀 어떻게 보면 컨센서스를 부합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 한 780억 정도 예상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거의 70% 이상 좀 급성장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컨센서스를 좀 약간 낮게 잡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기존에 희망 퇴직에 따라서 좀 일회성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좀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지금 이 희망 퇴직 자체가 좀 많이 적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실적 자체가 좀 선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조로 제가 볼 때 직권과에서 약간 변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유럽 또 미국 북미 쪽에서 전기차 시장이 어떤 제가 볼 때는 좀 선전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영업이익 자체가 상당히 늘어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사 같은 경우는 전기차 시장, 특히 이제 멕시코 쪽에서 좀 캐파를 확보하는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신규 수주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2분기 상당히 서프라이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하반기에 좀 제가 볼 때는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전장용 쪽 관련돼서 특히 고부가 제품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의미 있는 지금 볼륨에 좀 업될 수 있는 신규 수주도 분명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 자체는 거의 움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저는 좀 저평가 매력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하반기에 꼭 봐야 할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HL 만도까지 실적에 기반한 종목들 중에 또 소개를 해주셨네요. 자,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안내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서서 소개해드린 10가지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 좀 해드리겠고 시장 상황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까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오전장 업앤다운 고은별입니다. 오늘장 시장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증시와 다르게 움직였던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자 따라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간밤에 2%가량 낙폭을 보인 채 마감을 했는데요. 테슬라, TSMC 그리고 넷플릭스가 각기 다른 이유로 급락을 한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증시 이러한 여파를 고스란히 받으면서 오늘 기술주 중심으로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약세로 출발했던 양 지수 현재 구간까지도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유가증권 시장은 오늘 장중에 2,580선도 내어주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현재 구간에는 낙폭을 다소 축소하면서 2,582선까지는 올라선 모습입니다. 0.7%가량 밀리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8% 조금 더 깊게 밀립니다. 오늘 924포인트 선에서 거래되면서 9거래일 만에 반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최근 코스닥이 오후장 갈수록 빠르게 회복 탄력성을 보여줬던 만큼 오늘 우리 증시에서 코스닥이 다시금 회복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이 부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장이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서 어떠한 종목이 또 주목을 받고 있을까요? 오늘장 특징주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섹터는요, 의료 AI 관련 섹터입니다. 해외 진출과 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제2의 도약이 가능할까요? 올해 들어서 참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의료 AI 관련 산업은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판독하는 그러한 산업과 신약 개발 기업들이 있는데요. 두 산업 모두 다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되고요. 이에 따라 주가의 흐름도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이 시각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료 AI 관련 기업들입니다.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의료 AI와 관련돼서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이죠. AI 신약 플랫폼으로 발굴한 후보 물질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전문 비인상 시험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52주 신고가를 돌파한 후에 차익 매물이 조금 출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루닉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장한 지 1년째를 맞이했습니다. 보호 예수 물량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4% 가장 깊은 낙폭이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 AI 관련주도 오늘 좀 차별성이 보이고 있고요. 신약 개발 관련 이슈를 갖고 있는 신테카 바이오만이 가장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 기술주들이 상대적으로 부진하고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강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코로나19 관련주들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에 들썩이고 있는데요. 7월 둘째 주 신규 확진자가 18만 6,953명을 기록하면서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22%가량의 증가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3주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재확산 조짐이 일어나자 코로나19 치료제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다시금 들썩이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코로나19 관련주입니다. 특히나 샤페론 같은 경우에는 22%의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샤페론의 원료 의약품을 공급직인 국전약품 같은 경우에도 11%대 두 자릿대 강세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업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장 직후에 상승 변동성 완화 장치가 발생하면서 갭 상승하면서 출발한 기업입니다. 바로 SK케미칼인데요. 아스트라제네카와 함께 당뇨 치료제에 대한 국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주가에 강한 탄력으로 이어졌습니다. 2029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이 시각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이 같은 소식에 SK케미칼 개장 직후에 가장 강력한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8만 원 선도 시원하게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상승폭이 다소 반납이 됐습니다. 윗꼬리를 달면서 내려왔고요. 지금 13% 두 자릿대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이 개장 직후에 가장 낮은 저점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두 자릿대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네요. 지금까지 업앤다운 고은별이었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앞서서 10가지 종목을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 10가지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때마침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매도할까요? 아니면 계속 끌고 가도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도 좋고요. 아니면 관심이 생기신 종목, 매수가, 목표가 어떻게 잡을까요? 구체적인 질문도 좋습니다. 저희에게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내용 자세하게 포함해서 설명드릴게요.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그러면 또 10가지 종목을 어떻게 가지고 오셨을까요? 엄선해서 가지고 오신 추가 10종목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창원 본부장의 픽은요. 코인테크를 시작으로 탑머티리얼, SP시스템스, 본느, SPG 이렇게 5가지 더 가져오셨고 윤여민 이사의 픽은 메디아나, MC넥스, 한온시스템, 하이브, 코스모신소재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더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 있고요. 샵 3772번도 문자로 질문 주시면 저희가 체크하니까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릴레이 이어가 봐야 되겠죠? 하창원 본부장님의 6번째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코인테크입니다. 코인테크. 네, 사실상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일단 2차전지 전공정과 후공정을 아울러서 이제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한 2년 동안의 수주액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2차전지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증설 기대감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자동화 시스템 중에서는 전공정과 후공정을 다루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이따가 소개를 드리겠지만 이제 탑머티리얼의 지분을 한 37% 또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회사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 수주도 같이 연결돼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요 고객사가 LG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또 2차전지 제조 공장이 이제 뭐 중국이나 폴란드, 북미 지역에 또 증설을 할 거기 때문에 뭐 관련된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수주량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질 예정입니다. 뭐 거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다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로도 계속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북미나 지금 유럽 지역에서도 추가적인 수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의 추가적인 수주들이 나오면 상당히 좀 좋게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그런 규모들은 제가 또 탑머티리얼 때 좀 소개를 드릴 거고요. 또 이제 지난 1월에 취득한 신규 공장에서의 좀 메리트가 부각이 될 예정이다라는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코인테크 6번째 종목으로 하창원 본부장님이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의 6번째 종목이죠? 네, 6번째 종목 메디아나 좀 메디아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신고가를 좀 쓴 이후에 좀 고가권에서 지금 어쨌든 주가가 조금은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좀 헬스케어, 특히 이제 의료기기 쪽에 대한 제가 볼 때는 관심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약간 네. 당뇨라는 키워드가 붙으면 좀 주가가 좀 많이 날아가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도 6가지 헬스케어 쪽 의료기기를 통해서 라인업을 지금 확장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뭐 환자의 산소 포화도를 모니터링하는 병원용 장비를 좀 비롯해서 특히 이제 AED라고 하는 지금 자동 심장 측정기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많은 어떤 국제적인 레퍼런스를 쌓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개 라인업을 통해서 최근에 지금 영국의 초등학교 쪽, 전역 초등학교 쪽에 지금 이제 AED를 좀 보급을 하면서 관련된 실적이 올해부터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실적적으로 상당히 좀 봐야 할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은 106억 정도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지금 한 28% 이상 성장을 하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 지금 131억 원을 좀 기록을 하면서 지금 작년 대비해서 지금 올해 23% 이상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네. 더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영국향에 대한 매출까지 지금 제가 볼 때 실적으로 잡히게 된다고 하면 더욱더 실적에 대한 어떤 상승세 가파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제가 볼 때 시가총액이 상당히 작은 대비해서 지금 현금성 자산 같은 경우 600억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봤을 때도 충분히 지금은 저평가됐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메디아나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또 매수할 수 있는 찬스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메디아나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 다음 종목은 뭐죠? 네, 탑머티리얼입니다. 탑머티리얼. 네, 제가 항상 코인테크 말씀드릴 때 탑머티리얼 같이 보자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사업적으로 연결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전국 부분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뭐 전국 상품들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앞서서 이제 수주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를 이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난 6월에 매출액 전년 대비 매출액이 이제 110% 이상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되면서 30분 동안 또 거래 정지를 됐었고요. 또 지난 3월에도 217%,
또 2월에도 135%로 다 수주가 나올 때마다 거래 정지를 받았습니다. 이게 너무 100%가 넘어가면 이제 거래 정지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수주액이 늘어나고 있고 이게 그 이전에도 계속적인 수주가 나타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실적은 엄청나게 좋아질 수밖에 없고 벌써 이미 누적액이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 매출액 대비 거의 400%가 넘어갔기 때문에 뭐 수주액도 높지만 퍼센테이지도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베트남이나 미국, 유럽 등 신규적으로 이제 생산 라인 구축 원하는 고객사 네 곳에서도 계속적인 이제 수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턴키 방식이라고 해서 고객사가 이걸 했을 때 추가적인 증설을 가져오게 되면은 전 라인을 공급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이런 부품 제품에 대한 또 판매 이런 포트폴리오가 또 확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실적 모멘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탑 머티리얼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의 다음 종목이 MC넥스잖아요. 네. MC넥스를 유튜브에서 이센조 님이 네. MC넥스 목표가가 궁금합니다라고 하시면서 자율주행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일단은 제가 볼 때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네. 지금 32,500원대 좀 강력한 매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일단 첫 번째로 좀 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일단은 뭐 전고점이 37,000원까지는 매물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업사이드가 상당히 크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가 자체가 이렇게 좀 상당히 좋지 않은 부분은 2분기 실적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주가 자체는 좀 반영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좀 2분기 실적을 좀 분야별로 따져보게 된다고 하면 전장 쪽에 대한 매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 26% 성장을 하면서 한 612억 정도가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분기를 좀 저점으로 해서 3분기, 4분기 실적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특히 모바일 쪽 관련돼서는 3분기에 A 시리즈가 제가 볼 때는 폴더블 폰과 함께 본격적으로 양산 구간에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저는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전장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흑자 전환 좀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국내 완성차뿐만 아니라 해외양으로도 지금 수주 비중이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장용 카메라 지금 수주 잔고 상당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죠. 특히 이제 2021년에 한 1조 3천억 정도 됐습니다만 지금 뭐 2분기까지 봤을 때 2조 원으로 좀 올라간 상황 이런 부분도 상당히 유의미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제 2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해서 터닝 라운드 분명히 일어난다. 여기에 모바일 관련된 부분들 전장의 수익이 다 같이 좀 더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 저점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MC넥스 이번 2분기의 실적이 그닥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게 저점을 통과하는 지금 상황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어요. 이센조님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하차원 본부장님의 8번째 종목이죠. 네, SP 시스템즈를 SP 들고 왔습니다. 시스템즈. 네, 제가 이제 후반기에는 뭐 로봇줄을 2개나 들고 왔는데요. 네. 사실상 좀 관심을 가지실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주가는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뭐 충분히 상승 여력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이제 자동화 부분에서의 좀 메리트가 있는 상황인데 뭐 로봇과도 연관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모두 다 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현대차에서 이제 최근에 2조 규모의 울산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 계획을 발표를 했었죠. 거기에 따른 좀 수혜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회사고요. 겐트리 로봇이라고 해서 이게 옮기는 그 로봇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현대자동차에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납품을 했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의 뭐 좀 주요 고객사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9년에는 이제 그 올해의 협력사로 선정을 됐었던 이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대감으로 이전에 9,000원대에서 19,000원대까지 순식간에 좀 상승력이 나온 적이 있고요. 이제 캡 어셈블리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이슈 있을 때마다 좀 부각이 되고 있고 또 로봇 관련돼서도 좀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건설이라든지 기타 산업 라인에도 이러한 공정 자동화라든지 로봇에 대한 상용화들이 적용이 될 것이다라는 기사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 뭐 포트폴리오 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뭐 실적도 상당히 좀 좋습니다. 뭐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흑자 전환이 됐고 그 폭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 일부 한 번 정도는 실적에 대한 눌림이 있었지만 빠르게 기대감으로 또 해소도 했다라는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P 시스템즈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로봇주들을 좀 다시 봐야 될 타이밍이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주셨어요.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 다음 종목이요.
네, 다음 종목은 한원 시스템 한원 좀 시스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제가 볼 때는 좀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단은 영업이익 자체는 한 1,000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컨센서스 10% 이상을 좀 상회하는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좀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부담 요인이긴 합니다만 지금 제가 볼 때는 고객과의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금 가격을 올리는 좀 그런 측면에서 리커버리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유럽을 좀 중심으로 해서 기저효과가 좀 빠르게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2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좀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전기차량 관련돼서 좀 수주가 좀 확대되는 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올해 수주 목표가 지금 1억 5천만 달러 중인데 그중에서 지금 43%를 좀 달성한 모습 특히 이제 신규 수주 관련된 부분에서 있어서만큼도 지금 상당히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전동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수혜는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전통 이제 컴프레셔 생산량 같은 경우가 좀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수주 물량에 따라서 2025년까지 한 500만 대까지는 좀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이제 뭐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가시성이 좀 들어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EUV 플랫폼 관련된 뭐 부분들, 뭐 초기 진입 업체들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좀 마켓 시어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경쟁력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한원 시스템까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으로 봤고요. 이번에 하창원 본부장님 다음 종목은요? 네, 본느입니다. 본느. 네, 사실상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굉장히 저점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한 2번 정도 좀 강력한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종목이 더 상승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코스메카 코리아, 뭐 CNC 인터내셔널, 아이패밀리 SC 이런 종목군들도 다 언급을 드렸지만 거기에 비해서 지금 본느도 색조를 같이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색조랑 이제 기초 화장품을 같이 하고 있는데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가시화가 됐지만 사실상 시장에서 관심을 잘 못 받아서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사실상 이 코스메카 코리아도 이전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와주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7, 80% 오르고 계속적으로 상승력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본느도 최근에 이제 긍정적인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로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상 브랜드가 조금 우리 쪽에서는 한국에서는 그렇게 유명한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약간 조금 더 이 반영되는 속도가 느리지만 그래도 글로벌적으로 많이 좀 분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OEM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실적 베이스로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ODM, OEM 관련된 종목군이 결국에는 이제 국경을 넘어서서 계속적인 이벤트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화장품 섹터에서는 하반기 중국 쪽에서 또 회복까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외 지역에서의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고 있지만 중국 쪽이 좋아지면 화장품 전체의 투심이 개선이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포인트로 잡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느까지 소개를 해주셨어요. 본느 계속 설명 주셨는데 지난주에 한번 상한가가 나왔고 네. 최근에도 이번 주에도 한번 급등이 나왔는데 어느 정도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의 9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9번째 종목 하이브 한번 좀 하이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앨범 판매량 관련된 좀 기사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하이브 같은 경우는 앨범 판매량이 상당히 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상반기에만 2,000장 넘게 팔면서 제가 볼 때는 작년에 팔았던 판매량을 좀 넘어가는 모습들 여기에 2분기를 좀 잘라서 보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1,100만 장 이상을 좀 팔았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공연 같은 경우도 90만 명이 좀 입장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뭐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대장주로서 역할을 좀 충분히 하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실적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2분기 같은 경우는 일회성 비용이 조금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3분기, 4분기를 좀 노려볼 수 있는 좀 그러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3분기에 지금 UMG와 함께 합작 법인을 통해서 미국에서 걸그룹이 좀 제작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발표를 가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미국 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봤던 좀 이렇게 오디션 프로그램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리버스라는 강력한 좀 플랫폼이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 말 기준으로 했을 때 1,000만 명이 지금 이제 넘어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3분기 중으로 이제 멤버십 서비스 출시와 함께 SM이 좀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용자 수가 좀 급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앨범 판매량 이제 실적도 좋습니다만 위버스에 대한 제가 볼 때는 가치 평가가 다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이브까지 설명해 주셨어요. 이제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위버스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게 또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하이브까지 확인해 봤고요. 자, 이번에는 하차원 본부장님의 마지막 종목이네요. 네, SPG입니다. SPG. 네, 일단은 최저임금이 올랐습니다. 네. 다시 오를 예정이고 또 추가적으로 상승력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제 서빙 로봇이라든지 이제 서비스용 관련된 로봇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로봇팔 관련된 이슈들이 막 나면서 뭐 뉴로메카라는 종목도 상당히 좀 주가가 많이 움직였었는데 그렇죠. 출산율도 지금 계속 부진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인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봇화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로봇에 대한 상용화가 빨라지는 거고 출하량이 늘어날 텐데 그때 이제 좀 중요한 게 감속기와 엔진이죠. 이 회사는 국내에서 뭐 가장 대표적인 감속기 업체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하모닉 쪽에서 또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력도가 상당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본 회사가 좀 독점적으로 생산하던 것들을 이제 국산화를 좀 했기 때문에 향후 이런 출하량 증가에 따른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가져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엔진과 이런 감속기 부분이 전체 로봇 원가의 한 70%까지 해당을 하기 때문에 뭐 사실상 2차 전지로 치면 거의 양극재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정밀 감속기 쪽인 부분에서 계속적인 기대감이 있고 또 최근에 가장 핫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좀 공급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협업 관련된 기대감이 있고요. 또 4분기에 4족 보행 로봇 그리고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모멘텀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또 북미 고객사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들을 좀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SPG까지 마지막 종목으로 하차원 본부장님이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의 마지막 종목이네요. 네, 마지막 좀 코스모시 소재 한번 좀 코스모시 소재.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4대 양극재 업체 중에서는 마지막에 지금 어떻게 보면 주가를 좀 노릴 수 있는 좀 네.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LG화학과 지금 이제 내년 4월까지 지금 3,300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공시가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LG화학 쪽에서 니켈 함량 80% 이상인 NCMA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이제 공급받을 수 있는 양극재로 지금 전해졌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급 물량 같은 경우는 한 5,000톤에서 6,000톤 규모로 좀 제가 볼 때는 알려져 있는데 이번 공급 계약을 시작으로 해서 LG화학의 지금 제가 볼 때는 공급 물량이 점차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5년까지 최대 4만 톤까지도 좀 추정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현재 시세로 좀 이제 계산해 보면 그래도 약 한 2조 5천억 정도의 규모에 이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LG 화학과의 계약을 통해서 전기차용 하이니켈 8시리즈 양극재를 지금 생산을 하면서 기술력 향상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제가 볼 때 2025년까지니까 제가 볼 땐 영업이 평균 성장률 같은 경우는 116% 정도가 나오면서 양극재 기업에서 가장 큰 제가 볼 때는 성장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MLCC 이경 필름 같은 경우도 전방 산업이 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3공장을 증설했다고 밝혔습니다. 뭐 삼성전기라든지 삼성 SDI로 제가 볼 때는 공급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모 신소재까지 두 분이 10가지 총 20개의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골라주시는 탑픽 종목을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자, 하차원 본부장님은 탑픽 종목 어떤 종목 고르셨고 가격 전략도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SPG를 선택을 했는데요. SPG. 네, 일단은 목표가는 1차로 35,000원을 설정을 했지만 뭐 어차피 로봇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래서 4만 원 이상도 충분히 노려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계별로 그냥 이제 목표가 5,000원씩 상향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 라인은 27,000원으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2차 매수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 가격대인데 일단은 로봇 쪽에 대한 뭐 정책이라든지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탈이 되면 다시 한번 이 가격을 재돌파할 때 매수하시는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손절 라인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PG 골라주셨고요. 이번에 윤여민 이사님의 탑픽은 뭘까요? 네, 탑픽은 이제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 네, 사실 이제 뭐 에코프로 지금 포스코 퓨처엠, LNF까지 다 급등이 나온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안 따라갈 수 없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전고점 근처에 24만 원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 좀 약간 타이트하게 17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과연 2차전지 소재, 코스모신 소재도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SPG와 코스모신 소재 오늘 시장에서 시청자분들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증시파워텐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더 좋은 종목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